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워낙 무거운 주식이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한번 방향 결정하면 꾸준히 가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지도를 펼쳐놓고 코스피 200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건설을 확인해 보면 여기는 포스코 케미칼,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쌍용 CN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비중을 표시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두 번째로 큽니다. 13%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지금 얘는 건설 쪽에 업종에 편입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업종 지수로 넘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코스피 200 그리고 건설업종 이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종 먼저 지수를 보게 되면 2013년과 14년에 지지가 있었다가 2015년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2018년에도 이기지 못하고 주가는 건설 업종 지수는 하락했죠. 여기서 지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2013년, 14년 그리고 올라오는데 15년 그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저항을 맞고 지금 이번에도 그 근방에 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에 있는 건설 지수는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냐, 다시 올라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죠. 흐름상을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지지가 하나 또 있었죠. 그리고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하나가 저항이 있었는데 그걸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도 지지가 한 3개 정도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지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점인 지지, 헤드앤숄더죠. 그 다음에 대추세가 저항했던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중 지지가 되면서 다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당분간의 고가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참고 삼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다시 이제 종목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연봉 한번 볼게요. 연봉 한번 보게 되면, 과거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었죠. 그러다가 계속 내려오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주가가 이 부분에서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주가를 당겨보면, 최근 20년간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래서 2003년, 4년 이렇게 이어졌던 이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2014년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긴 했으나 다시 반등을 해도 꺾은 자리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2014년서부터 지금 한 7, 8년간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건설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8만 원대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다시 2만 원대 깨지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만큼 범위가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사이를 두고 현대건설은 최근 한 7, 8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5만 원대니까 약간 위쪽에 위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흐름은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 2018년, 19년, 2020년까지 흐름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4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현재 이렇게 올라가 보려고 애쓴다는 거죠. 현대건설은 차후 그래서 8만 원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자, 이런 점이 보이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은 이제 연봉에서 표현되는 부분들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2만 원대, 2만 원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8만 원대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리고 대추세인 우하향으로 내려온 이 그림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시켜서 앉혀놓기 시작한 가격대가 바로 4만 원보다 4만 원보다 약간 아래인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한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변곡을 시킨 자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흐름만 유지가 된다면 현대건설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월봉이니까 만약에 내려온다면 4만원 초반대까지도 아직 지지가 있다. 범위가. 그래서 4만 한 2천원, 3천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흐름상은 아주 양호하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점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은 연봉, 월봉보다는 더 구체적인 파동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46,000원에서 형 저항을 받았고요. 그죠? 밀릴 때 38,000원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 가격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꽤 큰 거죠. 왜냐, 여기가 지지대였었잖아요. 근데 깨니까 저항대였다가 이제 극복이 돼서 좀 나가는 위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뒤를 보라 그러면 38,000원과 46,000원 약간 범위는 있긴 하죠. 왜냐면 이 파동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지지화정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38,000원과 4만원을 38,000원과 46,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온다 하더라도 눌림의 형태가 되면 다시 한번 튕겨나가서 8만원의 도전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도전이 계속 지속되려면 당연히 어떤 회사가 우상향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주가 흐름하고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이어지는 실적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어땠는지, 어떠할지, 그 다음에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떠할지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대형주죠. 물론 이제 건설업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됩니다. 그죠? 6조. 현재 1.3% 정도 오늘 끝났으니까 6조, 한 150억, 한 200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보게 되면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 종합건설업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기본은 잘 돼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2020년 작년 3, 4분기 그리고 작년 4, 4분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4조 4,300억, 4조 3천억, 4조 1,500억 정도 분기 실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뭐 2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2021년 2, 4분기에서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정보효과비니까 요거는 그냥 깨처럼 남아야 되겠죠. 요 정도 되고 어쨌든 최근 1년간의 매출액 구조를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1조 6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 1조 한 7천억, 꾸준히 1조 6천억, 7천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꾸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꾸역꾸역 잘 올라오는 이유도 이런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지만 문제는 너무 밍밍하다는 거죠. 좀 성장의 모멘텀이 좀 이렇게 우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4년간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도의 구조라면 일단 튼튼한 구조라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는 지지하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채화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구간을 뭐라고 얘기냐?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대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38,000원과 46,000원 사이는 가격대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고비가 넘어가면 8만원까지도 도전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최소한 앞과 뒤를 보는 거죠. 이건 뒤를 보고 리스크 관리하려고요. 그죠? 잘못되면 내가 대응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잘 팔아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청산의 기준이 되겠죠. 자, 이런 차원으로 그 현대건설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매출액 구조나 좀 저런 게 좀 아쉽죠.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황 대표 보고 이거 해볼래 그러면 지금 5,400원 구간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에 얘가 내려와서 지지를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손절을 짧게 주면 되니까요. 망설일 거 없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그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대세 하락이 한번 물려버리면 끊임없이 문제는 이거죠. 시간이 막 내려가는데 5년, 올라오는데 5년 걸리면 뭐
세월이라 대월로 다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매매의 흐름을 타는 것은 결국엔 타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타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은 그 모멘텀 자체가 위로 끌어갈 만한 게 지금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가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탄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만 움직이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데 기준을 해야겠다는 38,000원과 46,000원 기준을 삼고요. 내 목표는 8만원 이상 이렇게 8만원 자리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총 대표가 하는 말은 항상 참고사로만 보세요. 제가 뭐 이걸 여러분들 추천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극히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빼놓은 게 있다면 가격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